임차인을 억압하는 뭐 존재들. 김태희 대표님과 함께 또 재밌는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수익형 임대부동산 홈버튼이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는 링크하우스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태희입니다.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이 투자자분들이세요? 저도 시청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네네. 구독자 중에 한 명입니다. 아, 네. 홈버튼이라는 서비스는 이제 수익형 임대부동산, 말이 멋지지 어떻게 보면 월세를 관리하는 솔루션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대인분들이 임대 관리를 할 때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월세를 받으면 그 받은 월세의 입금 내역을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확인된 내역을 엑셀이나 아니면 장부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죠. 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부동산법이 많이 강화가 돼서 주택임대사업자라든가 이런 소득세에 대한 증명, 네. 임대소득에 대한 증명을 네. 뭐 2020년부터는 반드시 필수로 해야 되는 요소인 거죠. 그렇게 되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게 현금 영수증이나 아니면 계산서, 세금 계산서 이런 증빙 발행 업무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임대인분들은 매월 임대료를 수납 확인을 하고 기록을 하고 증빙을 하고 연체가 되면 또 연체에 대한 추심 업무도 해야 되고 이런 업무들이 임대관리에서는 매월 반복적으로 일어난다는 특징들이 있어요. 그래서 홈버튼은 이런 반복되는 업무들의 특성을 하나의 알고리즘화 시켜서 자동화될 수 있도록 구현이 됐고 임대관리 하시는 분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절약하셔서 임대관리를 좀 수행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홈버튼 서비스입니다. 사실 임대관리 서비스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렇죠. 들어보셨을 텐데 네네네. 좀 어떤 장점, 특장점이 있을까요? 요즘에 임대관리가 산업이 어떻게 보면 시간이 갈수록 고도화되지 않습니까? 네. 고도화된다라는 건 여러 가지의 어떤 니즈가 다양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 임대인분들뿐만 아니라 B2B 영역, 그러니까 사업자 영역도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다수의 임대인의 매물을 관리하고 있는 위탁관리 회사들, 다수의 임차인을 관리하는 공간 사업자, 그러니까 공유 공간 사업자죠. 그러니까 코워킹 스페이스, 쉐어하우스들 이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면 그들의 필요로 하는 기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홈버튼에서는 가상계좌에 대한 임차인,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발급이 되고 뭐 연체료라든가 아니면 렌트 프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든가 많은 경우의 수의 임대 관리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아무래도 이 솔루션이 취급하는 데이터, 정보들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임대차 계약 정보죠. 그래서 홈버튼은 이런 임대차 계약 정보를 고객분들에게 어떻게 안심하고 등록하실 수 있게 할까를 생각을 하다가 블록체인을 통해서 저희가 카카오의 글로벌 블록체인 프로젝트 클레이튼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희가 제안을 했고 최종 파트너로 선정이 돼서 안전한 임대차 계약 정보를 저희가 저장할 수 있고 그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됐다. 경쟁 업체들보다는 홈버튼이 갖고 있는 데이터의 어떤 신뢰도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를 계약해준 네네. 중개 거래를 해준 공인중개사무소에서 네네. 월 얼마를 내면 네네. 우리가 관리를 해주겠다. 네, 맞습니다. 맡겨라. 네네. 이제 보통 이런 개념이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렇게 바뀌었는데 적게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이게 기억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과거에는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못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홈버튼에서도 지금까지는 평균적으로 약 한 9.7가구 정도 보유하고 계시거든요. 고객분들이. 10개요? 10개 정도. 평균 10개입니까? 네, 평균 10개. 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고객분들은 한 10개 정도 되시면 이제 솔루션을 써야겠다라는 필요성을 갖고 계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시기가 지나면서 한두 가구 관리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솔루션을 쓰셔야 한다라는 게 계속 이제 증명이 되고 있어요. 그게 이제 2020년도부터 임대료 소득 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거에 따라서 수반되는 행정 업무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쓰셔야 되는 상황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두 가구 정도 쓰시면 그렇게 비용이 뭐 한 몇천 원 정도도 안 가요. 그래서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엑셀로 하실 거면 차라리 어차피 한두 가구도 노트나 엑셀로는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실 거면 차라리 홈버튼에 이제 데이터 등록을 하시고 관리하시는 게 오히려 체계적으로 좀 더 관리하실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확정 신고라든가 아니면 5월달에 종소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홈버튼에 이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세무서에 제출할 자료가 엑셀로 딱 떨어집니다. 호실별로 1년간, 그러니까 조회 기간을 딱 설정을 하면 1년간 임대료 수익이 얼마고 부가세가 얼마고 증빙은 어떻게 됐고 여기에서 렌트 프리 할인이 얼마나 됐고 연체료는 얼마나 내가 더 받았고 이런 것들이 딱 나오죠. 그래서 세무서에게 그 엑셀 파일과 본인이 그동안 쓴 지출 내역을 딱
제공을 하면 끝나는 겁니다. 끝나네? 오, 끝납니다. 우와. 소규모의 가구를 관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합리적으로 필요하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충분히 한두 가구 쓰시는 분들도 솔루션으로 관리를 하셔야 체계적으로 관리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몇천 원부터 하면 진짜 할만하겠네요, 진짜. 네, 무상으로 쓰시고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는 기능만 골라서 추가 기능. 네, 그래서 부분 일화 서비스죠. 네. 근데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연체가 되면 SMS가 발송이 되면 한 건당 20원. 근데 두 가구면 연체가 안 내면 뭐 비용 안 나오고. 그러니까 쓰신 것만 이렇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해서 설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보셨잖아요, 네네. 임대인분들을. 네네네. 가장 큰 고민이 뭐던가요? 제가 너무 안타까웠던 게 그 연체를 그냥 방관하세요. 정말로. 그리고서는 한 보증금 다 까이고 공인중개사한테 쭉 가서 나 어떡해? 정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아, 공감합니다. 근데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명도소송 가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한데 이미 뭐 보증금 잔액은 원래 까여서는 안 내는 돈이지만 그래도 보증금 잔액이 다 소진됐을 때 그런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안타깝죠. 그래서 그런 분들도 계시고 공간은 다르지만 많은 분들의 그 임대 관리를 해주는 위탁 관리 담당자 분들을 뵈면 임대 관리는 맡겼는데 임대료가 수금됐는지는 안 알려주시는 임대인분들이 계세요.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임차료가 안 들어오면 이제 안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전화도 임차인에게 해야 되고 임대료가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의 어떤 상황을 판단해서 빠르게 대처를 하셔야 그쵸. 되는 분들인데 그쵸. 사실 이 금융 정보라는 것들을 굉장히 이제 꺼려 하셔서 그 정보를 안 알려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임대 관리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떻게 관리하시는 그 케이스를 보면 은행마다 이제 인터넷 뱅킹에 보면 빠른 조회 서비스라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디하고 패스워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거기 대신 들어가서 입금 내역 조회해서 누구한테 돈이 들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시기도 하시고 그래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으시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한 60년 정도 훨씬 더 앞서 있어요. 아시겠지만 부동산 버블이 이렇게 이제 꺼지고 나서부터 굉장히 체질 개선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일본 시장의 임대 관리는 국내보다는 굉장히 앞서 있는데 위탁 관리하시는 분들이 한 명 매니저가 한 명 그 처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약 2,000가구 정도 됩니다. 일본은. 근데 국내는 그 매니저분이 그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한 400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어떤 시스템이 체계화되어 있지 않고 그 체계화되어 있지 않은 시스템 뒤에 솔루션도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이게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가구 수가 굉장히 적은데 그나마 이제 국내에서도 임대 관리가 굉장히 체계화되고 있어요. 시행, 시공하고 이제 분양을 하잖아요. 네. 근데 일정 부분은 분양을 안 하고 본인들 이제 자산으로 보유해서 직접 임대 관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이렇게 굉장히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두 채 정도는 됩니다. 근데 저는 한두 채 정도도 좀 약간 성가시더라고요. 왜냐면 네네네. 제 일이 있다 보니까 그렇죠. 촬영하고 있는데 문자가 오거나 카톡이 오거나 뭐 급하게 뭐 처리해달라 그러면 되게 신경 쓰이거든요. 네네네. 아마 좀 그런 쪽으로 더 넘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네, 맞습니다. 체계적인 네네. 솔루션이 됐든 앱으로도 가능한 거죠, 당연히. 네네. 앱으로 저희가 앱을 먼저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iOS 앱으로 이제 지금 임대 관리가 가능하시고 그다음에 저희가 한 6월 달에 PC 버전으로 좀 확장을 해서 좀 더 다양한 케이스를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확장을 할 계획이 있으세요?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PC 버전에서는 딱 크게 메뉴가 임대관리, 수납관리, 증빙관리입니다. 그런데 그 앞에 계약관리를 하나 붙일 거예요. 그래서 전자계약.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으로 전자계약을 하나 붙일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뒷단에는 시설관리까지 하나 붙일 겁니다. 어떤 유형의 부동산 매물이라도 좀 더 효과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예정이고요. 다음 스텝은 플랫폼 영역입니다. 지금은 아직 플랫폼이라고 저희가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홈버튼에는 지금 임대인 계정이 있고요. 위탁 관리하시는 분의 계정이 있고 공인중개사 계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임차인 계정도 있습니다. 임차인도요? 네네네.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하고 임차인을 초대해서 수락이 되면 임차인은 모바일 앱을 통해서 본인 임대차 계약 정보 확인, 그 다음에 자기 납부 내역 확인, 연체 내역 확인, 관리비가 청구가 되면 관리비 청구 내역 확인, 건물의 공지사항 확인하고 민원이 발생이 됐을 때는 이제 민원도 작성할 수 있고. 공지사항도 좋다. 네네네. 민원도 좋고. 네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깔려 있으면 이제 푸시로 다 실시간으로 알림이 되죠. 홈버튼은 임대인 매물의 어떤 그 언제 공실이 될지를 알아요. 그래서 저희는 임대인한테 이제 알려드립니다. 3개월 전에.
상급 연장 협의하셔야 되니까. 네. 연장 협의가 안 되면 몇 날 며칠 이 매물은 공실이 되는 거는 명확하잖아요. 네. 그러면 임대인분은 홈버튼 안에 계시는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에게 그 매물을 이제 드립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은 그 매물 정보를 갖고 뭐 다른 이제 채널이나 아니면 홈버튼 안에 있는 임차인분들 대신 그 동일한 시점에 이제 계약이 끝나는 임차인분들이겠죠. 그렇죠. 그분들에게 또 매물이 계속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임대인분들과 위탁관리 회사들도 홈버튼 안에서 화면 기획은 다 끝났어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더 있기 때문에 그걸 먼저 치고 있는데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홈택스에 보면 그 세무사 지정하는 메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이제 임대인분들도 위탁관리자를 지정해서 자기가 등록했던 매물 정보를 이렇게 이제 전달을 드릴 수 있도록. 괜찮다. 네. 빨리 해주세요. 그렇게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단 홈버튼 굉장히 좀 지켜봐 주시고요. 사실 저희가 모바일 앱으로 임대관리 서비스를 출시를 했을 때 매물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총 10가지가 안 됐어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8가지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PC 버전을 기획을 하고 만들면서 정말 시장에서 들었던 추가해 주십시오라는 요청사항을 제가 진짜 다 넣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론이 128개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다양한 매물을 다양한 방법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멋지게 지금 만들고 있고요. 임대인분들은 사회적 악으로 굉장히 이제 인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적폐. 그렇죠. 적폐 세력과 사회적 악, 그다음에 뭐 임차인을 억압하는 뭐 존재들 이렇게 이제 취급을 받고 있는데 사실 그건 굉장히 좀 부당하다. 일부 임대인들의 어떤 악행으로 인해서 전체 본인이 노력해서 소중한 자산을 얻으신 임대인분들을 억압하는 어떤 그런 행태잖아요. 그런 거에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굉장히 노력하신 만큼 얻으신 하나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그 약속된 그런 것만 잘 지켜주신다면 우리나라의 임대인 인식도 굉장히 개선이 될 수 있고 임대료에 대한 수익이 불로소득이 아닌 날이 되지 않을까, 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저도 사실 홈버튼을 통해서 임대인이 되고 다시 홈버튼으로 제 매물을 관리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제가 닮고 싶은 롤모델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도 실망시켜 드리지 않게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빨리 가서 개발하시라고 보내드리는 빨리 가서 닥달을 해야 되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